2차 세계대전, 이 전쟁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각국 최고의 참모진들이 이 전쟁에서 총 출동, 치열하게 두뇌 싸움을 펼치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 큰 규모만큼이나 각 나라는 뻘짓 역시 많이 했고 거하게 말아먹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의 삽질 부문에서 단연 최고를 꼽자면 아마 일본일 것입니다. 이때 일본은 이해 못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정말 많이 펼쳤는데, 일단 자국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돌진해 자폭하는 막장 전술 카미카제, 기관총이 난무하는 곳에 덴노페아 만세를 외치며 총검 돌격하는 반자이 돌격 등 이 두 개만 봐도 참 거시기할 정도이죠. 그런데 일본군의 삽질은 이런 몇몇 공격 전술에만 국한되지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전세가 밀리자 나라의 존망을 걸고 최후의 대결전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 대전투에서 일본군 수뇌부는 물론 거의 모든 지휘관이 삽질을 하는 바람에 해군이 전멸해버렸고, 이로 인해 일본 제국은 사실상 패전 선고까지 받아버렸던 것입니다. 이 대차게 실패한 전투가 바로 레이테만 해전이죠. 필리핀 레이테만에서 일어난 전투인데, 이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별로 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전투는 일본 제국의 향방을 좌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해전으로 일본은 하나 만드는데 국가 예산의 1%가 드는 전함이 3척이나 침몰했고, 항공모함은 4척이 침몰하며 사실상 전체 해군이 전멸해버리고 전쟁 패배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투는 일본이 조금만 집중했더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지휘관들의 엄청난 삽질, 일본 군부의 엄청난 문제점으로 인해 말아먹어버렸고, 일본은 나락행 열차에 탑승하게 되죠. 아니, 뭔 삽질을 했길래 그랬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일본은 대위기 상황이었죠. 한때 자국 역사상 최대 판도를 자랑하던 일본 제국은 미국이 그들의 팽창을 저지하려 하자 자신만만하게 미국을 공격,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것 때문에 그들의 몰락은 시작됩니다. 일본은 초반에는 선전하다가 곧 미국이 엄청난 생산력으로 전투를 밀어붙이자 점점 패퇴한 것이죠. 그렇게 미국은 역으로 일본 요충지들을 점령하더니 마침내 일본 최대급 거점 마리아나 제도까지 빼앗았고, 1944년이 되자 미국은 좋아, 그럼 이제 일본의 생명줄을 절단낼 차례, 필리핀 공격하자. 필리핀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건 일본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죠. 당시 일본 제국 판도는 이랬습니다. 일본 본토, 필리핀, 나머지 동남아시아로 구성되었는데, 일본은 전쟁을 위해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에서 자원을 조달했죠. 이때 필리핀은 그 사이에 위치하며 본토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런 필리핀이 빼앗기면 물류 통로가 끊기니 일본은 자원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사실상 전쟁에서 지고 일본이 끝난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일본은 결사코 필리핀을 방어하기 위해 대작전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첩포 작전인데, 그 내용인즉 지금 좀 엿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린 아직 세계 최강 야마토를 포함한 강력한 함대를 갖고 있으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함을 필리핀에 총집결해 미국을 격퇴한다 였습니다. 여기서 야마토란 일본 제국 최대의 전함으로 거함 거포주의, 즉 거대한 전함과 포를 숭상하던 일본의 자랑거리였죠. 야마토는 길이는 263m에 배수량, 즉 무게만 72,000톤에 달했고, 포탑 1개 무게가 군함인 구축함 한 척의 무게와 같을 정도로 거대했죠. 이는 미국 전함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까지 건조된 전함 중 가장 컸습니다. 그렇게 전국의 일본 함대는 집결을 시작하는데, 이때 야마토와 스펙이 동일한 전함 무사시, 그리고 야마토 등장 전까지의 일본 최강 전함 나가토 역시 모였죠. 이렇게 일본 함대는 9척의 전함, 4척의 항모를 포함해 총 70여 척이나 되었습니다. 일본 최후의 올스타진이 출전한 것이었죠. 그러나 미군도 이에 못지않은 대함대를 끌고 왔기 때문에 물량으로는 일본이 여전히 열세였죠. 그래서 일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각보다 적 함대가 많네. 그렇다면 저들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좋다. 그럼 미끼 전술을 쓴다.
미끼 전술이란 이랬습니다. 일단 일본군은 항모부대, 전함부대 크게 이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중 항모부대가 일부러 미끼가 되어 미군을 꼬드겨서 미군을 북쪽으로 유인시키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 미군이 유인된 틈에 나머지 강력한 전함부대가 전속력으로 전진해서 필리핀에 상륙하는 미군을 박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작전은 성공만 하면 천하의 미군을 낚시해서 이기는 고차원적인 전술이었죠. 그리고 곧 일본군은 각 부대에 지휘관을 배속합니다. 미끼가 될 항모부대에는 오자와가, 전함부대에는 니시무라, 시마, 구리다가 제독으로 배속되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구리다의 함대였죠. 구리다에게 거대 전함 야마토, 무사시, 나가토를 포함해 총 27척의 군함을 배속해준 것이죠. 이 전함들은 미군 항모를 거대한 주포로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었고 그들을 앞세운 대결전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몰랐죠. 이 임무에 배속된 4명의 지휘관 중 3명이 트롤짓을 할 줄은, 그리고 그들의 전함이 어마어마한 삽질을 터뜨릴 줄은. 곧 미군의 진격이 시작되고 일본군도 작전을 개시합니다. 미군이 상륙할 지점은 필리핀의 레이테만, 따라서 먼저 구리다 함대가 시부얀해를 통해 레이테만으로 진군하는데 7만 톤짜리 전함들이 총 집결한 그의 함대는 으리으리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네는 너무 으리으리해서 정찰할 때 너무 쉽게 눈에 띄었죠. 바다 지나가다 대충 엄청 큰 게 보이면 일본 전함이니 마침 미군은 그 부근을 정찰하다가 뭐야, 적함대 발견, 전투기 발진시켜라. 금방 발견하고 전투기를 보낸 것이죠. 애초에 구리다 함대는 아까 출발하자마자 미군 잠수함한테 발각되기도 해서 어뢰를 얻어맞고 손실을 입은 상태였죠. 하지만 일본군은 왜인지 자신만만했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몰려오는 그때까지 일본군은 이렇게 생각했죠. 전투기 하나는 4톤, 전함은 7만 톤이다. 비교조차 불가능하니 전투기의 공습 정도야 뭐. 우리가 나아가는 동안은 버텨낼 수 있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그 생각은 맞는 듯 보였습니다. 단기간에 쬐끄만 전투기가 수백 대가 날아와서 폭탄을 쏟아붓기 전까지는 전투기가 작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폭탄의 폭발력은 공평하게 일본 전함을 박살냈죠. 특히 다른 배들보다 밝은 회색이던 거대 전함 무사시는 워낙 눈에 띄어서 미군은 이곳에 정말 집중 공격을 때려 박았는데 무사시는 워낙 덩치가 큰 만큼 처음에는 몇 대 맞아도 멀쩡했으나 전투기가 떼거리로 총 5차례나 공습하고 36발에 달하는 어뢰와 폭탄을 무사시에 때려 박으니 무사시는 점점 피해가 누적되었죠. 당황한 무사시, 그러나 무사시에게는 이를 타개할 기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식탄이었죠. 삼식탄은 일본이 야심차게 개발한 신무기로 쉽게 말하면 이론상 단 한 발로 전투기를 떼거지로 격추시킬 수 있는 탄이었습니다. 거대한 탄을 한 발 딱 공중에 쏘면 탄이 터지면서 속에 들어있던 파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전투기를 모조리 쓸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쏘는 데는 문제가 있었죠. 야마토급 전함으로 야마토와 동일 스펙이던 무사시는 포탑 하나가 구축함 한 척 무게로 워낙 거대했습니다. 따라서 포를 발사하면 엄청난 진동과 후폭풍이 일어나 주변 시설들이 파괴될 정도여서 신중하게 쏴야 했죠. 하지만 일본군은 삼식탄을 결국 발사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파편은 미군 전투기에 방탄장치를 뚫지조차 못했던 것이죠. 아니 실전 시험을 좀 해본 다음에 쐈어야지 말입니다. 게다가 당연하게도 거대한 후폭풍이 일어났고 이에 무사시의 대공포가 줄줄이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무사시의 대공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결국 무사시는 계속해서 집중 공격을 얻어맞았고 끝내 침몰해 버립니다. 전함 3대장 중 하나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죠. 그런데 구리다는 이게 충격이 컸나 봅니다. 그래서 무사시가 갔구나. 여봐라, 세척의 군함으로 하여금 무사시의 호위를 하게 하라. 전함의 최후를 지켜야 한다.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본군 숫자는 미군보다 열세입니다. 한 척의 군함이 아쉬울 타이밍에 세 척이나 무의미하게 놔두고 오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었죠. 가뜩이나 아까 잠수함에게 배가 침몰했을 때도 2척을 또 거기 놔두고 왔습니다. 즉 총 5척의 군함이 벌써 전력 오해가 된 것이죠. 이렇게 트롤
트롤의 향기를 풍기던 구리다. 하지만 그의 트롤 짓은 이따가도 계속됩니다. 한편 또 다른 전함부대인 니시무라와 시마 함대도 미군을 향해 출격을 개시했죠. 구리다가 시부얀해를 거쳐 산 베르나르디노 해협을 통해 레이테만으로 향했다면 니시무라, 시마 함대는 수리가오 해협을 통해 다른 방향에서 미군을 공격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구리다보다 한 티어 낮은 전함들이 배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다 함대한테 전력을 몰빵시켜주고 이들은 구리다가 수월하도록 보조만 해주는 공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왕 시작한 공격이었던 만큼 일본군 수뇌부는 성공하기를 원했고 그들은 니시무라, 시마에게 이런 걸 바랐습니다. 자, 뭐 대전력은 아니긴 하지만 너희 둘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라. 둘이서 합동작전을 하게 된 만큼 수는 좀 적지만 둘이 어떻게 잘 합을 맞춰서 팀워크로 멋지게 이겨보라고. 하지만 이런 바람은 애초에 문제가 있었죠. 니시무라와 시마 이 둘은 서로 대화도 한번 안 해본 사이였던 것입니다. 이러면 서로의 작전 스타일, 계획도 모른 채 합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뭐 친분이 작전에서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서로 잘 소통하면서 열심히 분전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지도 몰랐죠. 그러나 니시무라와 시마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이들은 소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서로 간 무선 통신을 다 꺼놓은 채로 따로 움직였다는 것이었죠. 왜냐면 이들은 출신도 서로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놈이랑 교신을 왜 그냥 따로 움직이지.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 뭐. 이건 정신 나간 짓이었습니다. 아니 협동작전에서 교신을 안 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결국 이러다가 먼저 해협에 도착한 니시무라는 그냥 홧김에 혼자 미군 함대에게로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이들의 위치를 파악한 미 제7함대가 대기하고 있던 상태. 그래서 미군은 뭐야 우리 입안으로 먹기 좋게 들어오네, 모조리 박살내버려. 신나게 포격을 가하고 곧 니시무라 함대는 한 척만 남기고 모조리 수장되며 깨끗이 전멸해버리죠. 시마 함대가 현장에 도착한 건 니시무라 함대가 막 다 박살났을 때였는데 시마가 본 건 다 파괴되어 연기가 나는 니시무라의 전함들 뿐이었죠. 뒤늦게 상황을 알아챈 시마 함대는 허둥지둥하다가 파괴된 니시무라의 전함과 시마가 타고 있던 기함이 충돌하는 해프닝까지 생겼죠. 팀킬을 한 것입니다. 이 충격의 여파로 시마가 탄 기함의 속도가 떨어져 버렸고 앞에서 또 자국 함대도 다 격침됐으니 일본군의 사기는 바닥이 되었죠. 이에 시마는 결국 그냥 후퇴하자. 이렇게 일본의 보조 전함부대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철수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구리다 함대와도 교신을 하지 않는 바람에 구리다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하죠. 이제 전함부대에 남은 것은 구리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 이 구리다 함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죠. 이때 미 해군은 제3함대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대규모의 정규 항모들이 떼거리로 있었고 수백 대의 전투기를 띄울 수 있던 만큼 보이는 즉시 구리다 함대를 깡통으로 만들 수 있었죠. 즉 구리다는 대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 일본군 지휘관 덕분에 일본은 위기를 넘겼죠. 바로 아까 항모부대를 배속받은 오자와였습니다. 오자와는 아까 미끼가 되어 미군을 유인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항모부대를 끌고 미군의 제3함대 앞으로 가서 필사적으로 재롱을 부리며 나 치고 싶지? 나 치고 싶지? 하고 약올리며 미군 제3함대를 낚시했죠. 하지만 평소라면 이런 얕은 수에 미국이 안 낚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미 제3함대를 이끄는 것은 자국에서도 아직까지 두고두고 까이는 트롤 홀씨 제독이었습니다. 이때 홀씨는 저기 적 항모부대가 있다. 야 제3함대 모조리 저곳으로 진격해 적을 박살내자 해서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3함대를 이끌고 오자와에게로 향했죠. 대놓고 하는 유인에 걸려든 것입니다. 미국도 핵트롤짓 한 건 한 거죠. 이렇게 제3함대는 북쪽으로 멀찍이 떨어졌고 덕분에 구리다 함대의 앞길은 탁 트이게 되었습니다. 구리다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진격해 무방비한 미군이 상륙 중이던 레이테만으로 향하면 되었죠. 그렇게 구리다는 나아가는데 항해 도중 구리다 함대는 잠깐 사소한 것에 맞닥뜨립니다. 바로 그곳을 지나던 소규모 미군 함대를 만난 것이죠. 이들은 태피3라고 불리는 미군의 보조 부대였는데 말단 군함인 구축함 7척, 소형 항공모함 6척으로 이루어져 있던 그냥 우연히 거기 있던 함대였습니다. 이들은 구리다 함대와는 비교가 민망할 정도로 전력 차이가 났죠.
그래서 구리다는 얘네 사뿐히 들여밟고 레이테만으로 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리다는 이때 오판을 하고 맙니다. 이걸 본 구리다는 뭐야 적들이 나타났네? 그럼 얘네가 미국 최강의 제3함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별거 아닌 적들을 적의 최고 전력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아니 구리다는 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또다시 이건 서로 간 교신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미끼 부대인 오자와가 미군 제3함대를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리다에게 무전을 치며 야 내가 미군 유인에 성공했어 넌 그냥 계속 쭉 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오자와는 니시무라 시마와는 달리 연락은 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필 그때 일본군 통신이 오류가 났는지 구리다에게 연락이 안 간 것이었죠. 아니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 왜 통신이 안 간 것이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일본군 자체의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거대 전함은 턱턱 찍어내는데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서로 간 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통신? 야 그런 시시콜콜한 건 신경 쓸 바에 포탑 하나 더 짓겠다 사소한 건 따지지 마 괜히 교신했다가 적한테 도청되면 골치 아파 하고 경시했고 별로 손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 중요할 때 무전이 안 되었고 정보를 못 받은 구리다는 자신이 맞닥뜨린 함대가 제3함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구리다는 자기 함대를 전투대형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공격을 시작했죠. 전투대형을 안 하면 풀파워가 안 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체급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지라 여전히 테피3는 구리다의 상대가 되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에 구리다는 오 저기 도망치네? 야 적들을 남김없이 경멸해야 한다. 우리가 기세를 먼저 잡아야 돼. 하고 이들을 추격하며 추격전이 벌어졌죠. 결국 워낙 격차가 커서 테피3는 곧 있으면 전멸이 뻔한 상황. 이에 그들은 결심을 했죠. 이거 여의치가 않네. 좋다. 그러면 희생해서라도 시간을 벌겠다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구축함 세 척이 방향을 바꾸더니 구리다 함대에게로 역으로 돌격해버립니다. 나머지 테피3 함대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최상위 포식자 전함에 최하위인 구축함이 돌격하다니 이건 계란도 아니고 메추리알로 바위를 치는 급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코웃음 치던 일본 전함 야마토는 하룻강아지 같은 구축함에게 철갑탄을 퍼부었는데 이게 웬걸 야마토는 몇 발이나 탄을 명중시켰음에도 별 피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그랬느냐? 이것은 야마토의 포탄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었죠. 철갑탄은 무려 46cm 구경에 달했는데 이건 장갑이 두꺼운 전함을 상대할 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작은 급의 군함인 구축함에다가 철갑탄을 쏘니까 탄이 너무 세서 반대 방향으로 뚫고 나갔죠. 그럼 그냥 46cm짜리 구멍 뚫리기만 할 뿐이었죠. 결국 미 구축함들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이들이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자신의 무기인 어뢰를 있는 대로 발사하여 어떻게든 일본 전함을 타격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전함은 어뢰에 맞지는 않았으나 문제는 어뢰가 계속 난사되는데 육중한 전함은 유연하게 회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 야마토와 나가토가 회피를 하다가 동선이 꼬여서 그대로 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미군의 돌진이 효과를 발휘한 셈이죠. 이렇게 전함은 거의 무쓸모가 되었고 마침 테피3를 구원하기 위해 저 너머에 있던 또 다른 미 함대인 테피 1, 2가 전투기를 날려보내 구리다 함대를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구리다 함대는 오히려 피해를 입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전세는 일본군에게 유리했습니다. 아까 미 구축함이 용감하게 싸웠지만 상당수는 결국 격침되었고 이탈한 야마토는 곧 복귀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테피3는 전투력을 크게 잃으며 저 멀리로 패퇴하던 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구리다는 이래도 됐죠. 그냥 테피3 추격을 중지하고 예정대로 레이테만으로 진격해서 미 상륙부대를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한창 미군은 상륙 중이어서 이때 야마토가 갔다면 미군은 몰살당할 게 뻔했죠. 그곳까지는 딱 80km 떨어져 있었고 이것만 하면 일본은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리다는 역사에 두고두고 남는 뻘짓을 하고 맙니다. 그가 뭘 했냐면 이젠 무리다. 그냥
우리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다. 뱃머리를 돌려 기지로 복귀하라 하고 유턴하여 왔던 길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구리다 턴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돌아가다니. 유리한 전세를 구리다는 제 발로 차버렸습니다. 미군도 이때 돌아가는 일본군을 의아해할 정도였는데 그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일단 당시 구리다 함대는 3일 동안 잠 못 자고 전투를 하느라 완전히 탈진 상태였고, 구리다 역시 심신이 매우 지쳐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구리다는 태피3를 미군의 정규 항모부대라고 착각했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 태피3와 태피1, 2에서 날아온 전투기들이 마구 공격을 하니까 구리다는 생각했죠. 지금 이게 미군 제3함대라면 얘네 말고도 아까 무사시 격침될 때처럼 더 몰려올 텐데, 그럼 앞으로 5배는 더 견뎌야겠구나.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지쳐있는데. 그리고 곧 자기 멋대로, 그래 그렇다면 어차피 미군 상륙부대는 이미 상륙을 끝내고 대피했을 거야. 오자와에게는 연락도 없으니 미끼 작전에도 실패한 모양이군. 우리 일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라고 생각했죠. 결국 그렇게 구리다 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자와가 미군을 유인해주면서까지 진입한 구리다 함대였지만 구리다의 오판으로 일본군은 유턴해버렸죠. 하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일본 제국을 재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자와 항모부대는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인데, 오자와는 미 제3함대를 유인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항공모함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터라 오자와는 미군을 이길 수단이 없었죠. 결국 제3함대는 신나게 오자와 함대를 박살냈고, 결국 오자와 함대는 항모만 4척이 침몰하며 전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구리다의 선택으로 모든 건 수포로 돌아가 버렸죠. 결국 니시무라 시마의 환장의 콜라보, 구리다의 경악스러운 판단력, 일본군의 통신 문제로 인해 일본 전함은 무사시 포함 전함 3척에 항모 4척이 침몰하고 나머지도 21척이 침몰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괴멸되고 완전히 끝장난 것이죠. 정말 일본군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문인 것은 니시무라와 시마는 협동도 안 하고 구리다는 최악의 판단만 내리고 일본 군부는 통신도 등한시했으니 사실 전투를 진 건 운이 없었다기보다는 지휘부가 유연하지 못하고 어딘가 꽉 막히고 경직되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지휘관들은 도대체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것은 일본 해군이 매우 폐쇄적인 집단이었던 탓도 있습니다. 사실 일본 해군은 자국에서 엘리트로 명성이 자자했죠. 바다가 중요한 일본은 예전부터 해군을 매우 잘 대우해줬고, 이러니 일본 정책의 엘리트들은 너도나도 자녀를 해군 사관학교에 지원시킨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성적도 최상위권, 출신도 엄청났는데 문제는 너무 성적 등급 순으로 사람들이 뭉쳐있다 보니까 이게 차츰 폐쇄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었죠. 회사 출신생들은 자기들끼리의 리그를 구성하여 사관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장교로의 진급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적 순으로만 합격이 좌우되고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창의적인 인재들은 일본 해군에서 차츰 배제되었고, 이러니 일본 해군은 매우 경직, 폐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은 곧 선민의식과 자존심이 강해졌고, 이는 장교들 개개인의 자존심과 과신이 너무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러니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느려졌죠. 그게 쌓이니 레이테만 해전 때 와서 자존심 부려서 협동작전도 안 하고 통신같이 사소하다고 치부되는 것들은 등한시해서 통신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해군의 경직성도 패전에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전투 이후에 일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 함대가 괴멸됐으니 당연히 미국은 순조롭게 필리핀을 점령했죠. 이러니 일본은 자원이 씨가 말랐고 예상대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지경이 됩니다. 결국 미국은 이제 일본 본토까지 공격하며 도쿄에 대공습을 하는 등 가둬놓고 일본을 관광시키다가 일본 해군의 자존심 야마토도 1년 뒤 결국 격침되었죠. 하지만 일본군 수뇌부는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끝까지 잘못 인정을 거부했고, 도리어 전황이 불리해지자 일본 민간인들에게까지 죽창을 쥐어주고 1억 일본 국민 모두가 국가를 위해 싸우다 죽는다, 1억 총옥쇄 실시하는 둥 카미카제로 정신나간 자폭특공대를 조직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만 하다가 결국 일본은 원자폭탄을 투하당하고 항복했고, 태평양 전쟁은 미국 등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조직이 경직되고
유연하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신선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멀리하게 되면 결과가 안 좋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느끼면서 영상 마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잠깐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손으로 직접 그린 웹툰을 런칭했습니다. 바로 별별 역사의 몽골 제국 정복사라는 웹툰입니다. 칭기즈칸의 정복전쟁을 만화로 그린 내용인데요. 제가 동일한 역사 교양 만화를 2021년에 출간했거든요. 그것이 웹툰화 제의를 받아 웹툰 런칭이 되었습니다. 이 웹툰에서는 칭기즈칸이 했던 정복전쟁, 즉 서하, 금나라, 서요, 호라즘 정복을 총망라합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칭기즈칸 2부작 영상과 같은 주제이죠. 다만 제 웹툰은 영상보다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전쟁 과정을 다뤄서 좀 더 내용적으로 풍부한 맛일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금나라의 최종 멸망까지도 다루고요. 또한 제 웹툰은 이렇게 때깔별로 다른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만화가 진행되는데 또 다른 별별 역사의 맛을 찍먹해 보신다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웹툰은 2만배라는 지식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하며 6화까지 무료 총 3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 웹툰도 한번 감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 새해에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